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타프티 강독 나갈 주제는요. 페이지 102페이지고요. 주제는 힘의 지배입니다. 네, 타프티 강독을 시작한 이래로 이제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조금씩 접하다 보면은 타프티 책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또 읽히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저도 그랬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트랜서핑 1.0 버전이 그랬듯이 이 타프티라고 하는 트랜서핑 2.0 버전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수가 있어요. 처음 접할 때. 그러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타프티에서 다루는 내용은 트랜서핑 1.0 버전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 기존의 1.0 버전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어나 개념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잘 개념을 잡아가시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 명쾌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타프티가 계속 복습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죠. 각 장마다. 그렇게 복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예,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한 이해하고 나서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을 목표로 이 강독을 활용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고요. 완벽한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계속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방치하고 있으면 더 이상의 발전을 없는 거죠. 타프티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1.5 버전인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꾸준함,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마세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미명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은 또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꾸준히 지속하라예요. 예, 뭐든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시간을 기다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 몸도 꾸준히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교육받고 하면서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신선이 되려고 이 채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신선되려고, 도인되려고 여러분들 이 심리맨 채널 트랜서핑 강독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다른 방면의 마음공부 채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적어도 심리맨이 말하고 있는 트랜서핑은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고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 트랜서핑의 개념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선을 뒤집는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 법칙과 상식을 위배하는, 그것과 정면 배치되는 개념은 또한 아닙니다.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힘의 지배라는 개념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지난 시간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거죠. 계속 연결돼서 연결고리처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시나리오, 필름과 같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오랜만에 또. 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영화 필름과도 같다. 그리고 그 영화 필름 안에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들어있다. 내용, 예, 컨텐츠, 그죠? 그래서 영화 필름이라는 말은 동시에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 안에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는 각자의 역할, 배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정해진 사건이 때 맞춰 일어납니다. 이게 이 시나리오가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팔자니 운이니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바뀌질 않으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 필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시나리오는 하나인 것이고요. 그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점치고 바뀔 수 없는 미래를 바꾸려고 하니까 많은 대가를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돈을 내놔라. 내가 네 팔자를 바꿔줄게. 이제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붙잡혀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너머에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수한 시나리오는 다른 말로 뭐예요? 무수한 영화 필름. 무한한 영화 필름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그 가능태 공간 안에서 그 무한한 시나리오에는 또한 무한한 배역이 존재하죠. 그 배역 중에 내가 있죠. 그래서 무한한 나의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타프티에서는 마네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가능태 공간에서 원하는 마네킹을 끌어와서 내가 이동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살겠다는 것은 가능태 공간에 원하는 필름을 가져와서 그 시나리오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이제 트랜서핑 2.0 버전인 타프티에서는 핵심적으로 다운머리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현실을 끌어오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현실을 인식을 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이거예요. 이 시나리오 안에 갇혀있지 말아라. 이 역할 안에 배역 안에 갇혀있지 말아라. 이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그 대신 뭘 하라? 이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화 필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선택하고 끌어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래 프레임 비축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을 끊임없이 비출 때에 네가 지나온 것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지금 현재 시점부터 다가오는 미래 시점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사념을 방사하는 것. 원하는 미래 목표 프레임을 비추는 것. 그리고 주어진 시나리오 안에서 여기에서 잠든 채로 이 배역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배역 안에서 깨어 있어서 살아나서 이 시나리오에 펼쳐지는 시나리오에 한면으로는 순응해 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나리오 영화 필름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타프티에서 하는 트랜서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해준 내용이에요. 그 오늘 힘의 지배라는 건 뭐냐? 이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이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 이거예요. 잠든 자와 깨어난 자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트랜서퍼와 트랜서퍼가 아닌 펜듈럼의 꼭두각시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꼭두각시의 차이 뭡니까? 주어진 시나리오에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 배역이 곧 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이 마음에 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 역할이 악역이에요. 아니면 맨날 당하는 역할이에요. 무진세파에. 그럴 때 이 시나리오를 원망하겠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고쳐지나요? 안 고쳐진다고 그랬죠. 안 고쳐지는 걸 붙들고 고치려고 애를 쓰니 그 삶이 괴롭겠죠. 그 괴로움이 해결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사념이 계속 방사되고 괴로움이라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계속 방사되고 있으니 그의 미래 프레임은 이 시나리오에 더 빠져들 뿐이죠. 이게 잠든 자의 영화, 필름 속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럼 트랜서핑 타프티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깨어나야 되죠. 깨어난다는 것은 이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순응하지 않는다. 저항하는 것 같지만 저항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 시나리오에 순응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이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나는 이 시나리오에서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나의 영화 필름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힘의 지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펼쳐지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라? 허용해라. 또는 순응해라. 다른 말로 맞춰줘라. 해줘라. 해줘라. 해주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누가 시켰어? 해주는 거는 뭐예요? 기꺼이 해주는 거, 넉넉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 알아. 해줄게. 져줄게. 아둥바둥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져주는 거죠. 져준다는 건 뭐예요? 져서 져주는 건가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데 그냥 져주는 거잖아요. 저도 잃을 게 없다는 정도의 태도 아니에요? 그게 더 강력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주는 것, 맞춰주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배짱,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힘이 바로 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 필름 속 시나리오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힘의 지배는 이 시나리오의 힘의 지배, 그리고 다른 말로 펜듈럼 또는 외부 의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펜듈럼이 지배하는 시나리오의 그 힘의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허용하고 순응해 준다.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외부 의도의 흐름이 시나리오 형태로 흘러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허용해 줘라. 이 두 가지 의미로 확장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시나리오의 속성과 이것을 대하는 우리 트랜서퍼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키워드 몇 개를 좀 제시를 하고 가면요. 이 책에 나온 단어 표현을 그대로 쓰면 오직 목표, 이 첫 번째 오직 목표. 이게 뭐예요?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뭐 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 프레임을 비출 뿐이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오직 목표가 있다. 오직 목표가 있다. 기승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기승전 목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사방이 안개로 자욱한 것 같아도 결국은 뭐가 있다? 나에게 갈 길은 목표. 목표가 안 보여도 나에겐 목표가 있다. 목표가 안 보여도 나의 목표는 뭐다? 목표를 향해 가는 게 목표다. 그 목표는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는 거예요. 오직 앞을 바라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끊임없이 걸어간다. 나는 끊임없이 항해한다. 오직 목표. 오직 목표에만 관심 있다. 이 목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결론 또는 결과. 그래서 기승전 목표. 뭐예요? 나는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은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현실로 들어올 것이다. 원하는 현실이 창조될 것이다. 오직 목표. 이게 오직 목표의 의미예요. 지금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고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같고 심지어 걸어 나갈 힘조차도 없고 나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 나의 의식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일어설 힘도 없어. 하지만 오직 목표에 집중한다. 오직 그 결과는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상황에 언제까지나 묶여있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안개가 걷힐 것이다. 결국은 길이 보일 것이다. 결국은 두 다리에 힘이 솟아날 것이다. 결국은 나는 걸을 것이다. 그 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에 가 닿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는 그것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목표. 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 내 앞을 바라본다. 저 너머를 바라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당장 하늘이 먹구름으로 자욱하더라도 나는 저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안다. 결국에는 이 어둠이 지날 것이다. 결국에는 이 먹구름이 지나갈 것이다. 결국에 다시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직 목표.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 오직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순응하기.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허용하기. 네. 너에게 펼쳐지는 현실을 네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버둥치지 말아라.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아라. 나를 세워서 민감하게 경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통과시켜라. 허용해줘라. 이거는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거랑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순응하기, 허용하기는 기꺼이 나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통과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때로는 거친 물살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선택하고 허용해 주기.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그러나 이것을 허용하기, 순응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늘 그래 왔듯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저항을 할 때에, 경계를 할 때에, 나를 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혀요. 이 저항은 또 다른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큰 충돌을 일으키고 또 다른 피해나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작 지나갔어야만 할, 나를 통과해야만 할 이러한 거센 파도가 더 큰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과시켰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를 들면 그러한 물살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고, 정화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화를 위한 시간이 태동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뜻과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작아요. 작아. 여기 점만도 못한 그게 내 뜻이야.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 있는 가능성만큼이나 어마어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은 아주 미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꼭 붙들고 아둥바둥 이것에서 1.1핵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오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의 그러한 현실에서 오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냥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는 거죠. 눈을 감으면 세상이 캄캄해지잖아요. 나는 이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곳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 흐름을 맞아들일 기회가 나에게 왔는데, 이것을 올라타면 거기로 가는데 이 작은 내 뜻 하나를 아둥바둥 붙들겠다고 눈을
찍 감고 손에 꽉 힘을 주고 긴장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의 뜻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것을 또 한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사실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예, 요 옹졸한 확신을 내려놓을 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확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는, 이거는 전 단계. 적응 전 단계, 그러니까 부적응 단계지, 이건. 에너지가 마이너스 단계. 그러나 내가 기꺼이 나의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선택적으로 나의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초월 단계예요. 초월 단계. 이것은 적응을 넘어서 초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훨씬 더 성숙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확신의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나 자신과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나 이 확신이 지나치면 이제 또 펜듈럼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려. 내부 의도에서 끝나버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내려놓는 거. 그런데 그것이 전 단계와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응하기, 허용하기라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용한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죠. 마음공부 관련된 책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세요. 허용하세요.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전 단계에서 허용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단계에서.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요 책이 이게 많이 팔렸나 봐요. 저 읽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 책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움받을 용기. 자, 좋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읽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더 성숙한 단계에서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용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게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강력한 용기만이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부 의도 안에 갇혀있던 용기가 아니라 이것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그러한 열린 큰 마음이 아니면, 온 마음이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이게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런 용기를 여러분들 사용할까요? 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 책 내용 모릅니다만,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정말로 이런 형태의 미움받을 용기를 하게 될까요?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적어도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손에 꼽았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그리고 아마도 미움을 주는 주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제시하면 어디로 빠져요? 전초 오류에 빠져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예? 미움 바지가 되니까 미움 바지를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난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응?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승리? 저는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미워할 용기를 가지시라고. 미워할 용기를 가지시라고. 미워하시라고, 차라리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라야 그나마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가 용솟음 칩니다.
그게 된 다음에라야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근데 우리는 이걸 요구해요? 미움받을 용기를 요구해요? 지금 미워할 용기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미움바지가 되는 겁니다. 미움바지가. 예. 지금 잔소리로 많이 흘렀는데 키워드 얘기하다가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네, 오늘은 잔소리가 많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연극 흉내내기. 연극 흉내내기. 연극 흉내내기는 쉽게 얘기하면 시나리오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해준다. 해준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너희는 의식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것을 실현시킬 전략들을 수없이 세운다. 그렇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의식은 깨어나지만 너희가 온통 신경 쓰는 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어리석은 상상이다. 그런데 그 상상은 너희에게 방해만 된다. 너희가 생각해낸 시나리오는 현실과 대치되지만 그럼에도 그 시나리오를 고집하여 결국 모든 걸 망쳐버린다. 네, 이 얘기가 뭐예요?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목표. 어디 갔어? 예, 오직 목표. 목표를 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냐면은 방법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트랜서핑에서는. 결과, 목표에 집중하는 게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끌어온다. 알아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목표를 그르친다. 결과를 그르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104페이지 중간 부분. 오직 목표만 생각한다면 시나리오가 알아서 너희를 목표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네, 여기 오직 목표란 단어 나오죠? 오직 목표만 생각한다면 시나리오가 알아서 너희를 목표로 인도해 준다. 여기서의 시나리오는 외부 의도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주의를 감시하거라.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하지 말아라. 펜듈럼에 빠져들지 말아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식의 중심부에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란 얘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대표가 아니에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걸 알고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속이 디비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에 빠져들다가 젖어들다가 동화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타격을. 예,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하란 얘기예요.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를 감시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너희를 지배하는 시나리오의 힘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네, 여기서 지배하는 시나리오의 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힘의 지배라는 게 오늘의 제목인데 이 앞에 뭐가 빠져 있어요? 시나리오의 힘의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시나리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아니다. 바꾸려고 해야 된다? 아니다. 도망가야 된다? 아니다. 그 지배에 순순히 따라해야 한다. 예, 이걸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해주면 순순히 따라줘야 한다. 순순히 따르기로 선택해 준다. 기꺼이 순순히 응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항하면 항상 현실은 긁어부스럼이 된다. 일이 더 악화된다. 그래서 항상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항상 한번 멈춰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손을 대야 돼, 말아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덮으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얘기하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지 마세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유혹. 아셨죠? 야,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다 숨김없이 얘기해봐.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괜히 했다.
그런데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은 일파만파 퍼지고 그걸 들은 사람은 이미 관념이 생겼고, 무조건 솔직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담 외에는 말이죠. 상담 장면은 그러한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일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상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야, 괜찮아. 나만 믿어. 뭐야? 다 얘기해봐. 자, 이것을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판단을. 입 굳게 닫고 살란 뜻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를 지배하는 시나리오의 힘이라고 할 때 이 지배하는 시나리오의 힘은 두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확장해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지배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 의도를 통해 흘러들어온 내가 창조한 영화 필름 속 시나리오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외부 의도의 시나리오의 관점에서는 그거 역시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는 낯설게 다가와요. 낯설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방법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과, 목표에 분명하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내 방향과 상관없이, 내 방법과 상관없이 더 좋은 방법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흘러 들어온 새로운 물결에 순응하기, 이게 뭐예요? 열어주기, 그 길을 터주기, 받아들이기, 일단 지켜보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하는 힘에 따른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외부 의도의 시나리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너무 경계하거나 차단하지 말고 열어둬라. 일단은 지켜봐라 이 뜻이고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주어진 시나리오, 나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주어진 현실이라는 펼쳐지는 시나리오, 이것을 저항하려고 하지 말아라. 역할을 그냥 해줘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5페이지. 너희의 생각과 행동을 반대로 해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그를 따르도록 하거라.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순응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부적응 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초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영화 13층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거기 눈빛이 이렇게 빛나면서 그 시점으로 몸으로 마네킹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게 나오죠. 비슷한 표현이.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 눈동자에 빛이 살아나는 모습. 자, 이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영화 13층을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읽을게요. 잠에서 깨어난 뒤 너희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다른 마네킹 무리에 계속 섞여 있으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잠든 자들을 흉내내면서도 너희만큼은 비밀스럽게 영화를 바꾸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깨어난 상태로 시나리오에 순응해 주기. 계속 읽을게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연극 흉내내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나리오가 너희를 조종하도록 의식을 가지고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시나리오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너희가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매끄럽게 흘러갈 것이다. 허용하지 않으면 전부 망가진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은 너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점과 같은 것인가. 이 거대한 가능태의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는 요거를 인식을 한다면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경계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흐름에 열어주는 것.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흘러가되 왜? 저항하면 끊어지니까. 탈이 나니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되 나는 뭘 끌어온다? 외부 의도를 끌어온다. 이 동시에 이걸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깜빡깜빡 빛나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깨어있는 상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타프티
최초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깨어난 상태에서 산책해봐라 이 뜻이에요. 아셨죠? 무리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딧불이가 되는 겁니다. 106페이지 마지막 줄.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직접 판단해 보거라. 사건이나 사람들이 왜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냐. 그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줄거리가 너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주인공이 너희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게 가능하겠냐? 아니다. 너희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이브 때도 얘기하지만 트랜서핑은 원하는 파도를 골라 타는 것이 맞아요. 맞지만 언제나 원하는 파도만 오는 건 아니다. 아셨죠? 언제나 원하는 대로 서핑이 되는 거 아니다. 트랜서핑 한다고 해서 인생의 꽃길만 걷는 거 아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올 때가, 쓰나미가 올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트랜서퍼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르는 그 시금석은 뭐다? 꽃길일 때가 아니라 자갈길을 걸을 때, 척박한 길을 걸을 때, 폭풍이 올 때다 이거예요. 폭풍이 올 때. 내 뜻과 반하는,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현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네. 왜? 이 시나리오는 내 뜻으로 조종하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동시에 이 영화 필름 안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내 뜻과 무관하게 흐르는 것도 존재한다. 왜? 모든 개개인의 사람도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현실을 100% 통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는 어디서 가능해요? 꿈속에서 가능해요. 그것도 자각몽에서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 서핑이 재밌을지도 몰라요. 넘어지면서 다시 길을 찾고 넘어지면서 다시 길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흥미진진한 삶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매번 물을 먹으면 두렵죠. 힘이 없죠.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쉬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트랜서핑이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예방주사로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일기에 안 되니까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일희일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희일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지 일희일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희일비비비비비비 일희일비비비비비 이러면 안 돼요. 반짝 해가 잠깐 떴다가 늘 어두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늘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예. 항상 에너지는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돼요. 하늘에 지나치게 떠 있는 건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흥분 상태, 예. 조증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원치 않는 흐름, 뜻하지 않은 현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진정한 트랜서퍼가 되어가고 있는지, 되었는지의 여부를 드러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을 때 잘 배우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옵니다. 살다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면 점프 하는 거니까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고 이 과정 안에 있으신 분들을 응원해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